2020년 10월 2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재판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관련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연관된 제가 오늘 분석을 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계열사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삼성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내용들은 좀 패스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가 예고가 된 재판이라는 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변호인 측이, 그러니까 이재용 아저씨의 변호인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난 재판은 경영승계, 불법 경영승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재판입니다. 다가오는 26일 날 있는 그 국정농단이라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 측에는 압박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 장기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게 증거 기록이 지금 19만 페이지다. 이거 보는 데만 하루에 1000페이지씩 봐도 이거는 200일이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판을 좀 기간을 좀 널리 좀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아니 그동안 이거 수년간 변호했으면서 내용들 이미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냐, 좀 신속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가온 일정은 다음 공판이 1월 14일, 내년입니다. 2021년도 1월 14일 날 다음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또 뭔가 이렇게 치고받고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불법 승계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의혹만 계속 있고 하다가 검찰 측에서 이제는 좀 손을 대야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삼성 측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 수사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제시 좀 해주세요 라고 지난 6월 달에 요청이 이제 돼서 답이 나왔죠. 근데 수사심의위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수사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불기소를 권고한다라고 검찰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이제 삼성은 계속해서 이제 패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조사를 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파워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특별 공판 2팀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은 이제 가칭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팀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공판팀을 갑자기 설립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죠. 빨리 기소해라. 안 할 거면은 니네 딱 딴 데 가서 하고 이거 새로 팀 만들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해서 그때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딴 동네 가신 분도 계시고 막 쪼개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일단 삼성을 좀 패기를 원하는 쪽이고, 그죠?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라는 부분을 일단 알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빨리 기소해라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강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해야 될 걸 안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속하지 않았다는 거. 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경제사범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산 같은 거를 뭐 어디 빼돌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정 경제 범죄가중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추미애 장관 역시도 이재용을 패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성한테 좀 빠져나갈 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오너잖아요. 어쨌든 이재용 아저씨가. 그리고 사법 리스크, 어떤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다는 거는 보통은 주가가 내려가는 요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 좋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을 좀 보니까 적어도 내년 2월이나 4월까지는 이 삼성 바이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들. 우리 추미애 장관은 일단 삼성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측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신중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인데, 현재 지금 내년 2월 달에는 대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여기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는 국정농단이랑 경영권 승계, 이 두 가지를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국정농단은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경영권 승계는 이번에 이제 시작한 거지만 벌써 지금 정권 바뀌고 이제 5년째 지금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삼성도 힘들고 우리 또 대법원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는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내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일단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때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의 의도를 제가 좀 살짝 엿봤었어요. 강하게 기소할 생각은 없구나.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다 그런 우리 국민연금이 걸려 있는데, 국민연금 손해를 줬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두냐, 그런 이제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는 진행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또 오케이요. 그러면 윤석열 쪽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국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임기를 완수할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언제?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사퇴해라, 그런 얘기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아저씨의 의사는 문 대통령의 의사와 이제 동일하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 윤석열 아저씨는 뭐예요? 삼성에 대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당장에 뭐 이렇게 막 깊숙이 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심하게 팰 생각이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팰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일자리도 만들죠. 뭐 세계 최초 뭐 개발도 하죠. 이 삼성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난 정권 말기에 국정농단 하던 그 시기와는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그만 좀 괴롭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재판부는 과거에도 보셨겠지만, 과거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죄목이나 그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 좀 감형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상 좀 삼성에 좀 봐주기식의 그런 재판을 했던 적이 좀 있었고, 현재 지금 국정농단에 관한 재판의 그 판사 역시도 과거에 삼성한테 유리한 결과를 주었던 그 재판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도 좀 재판부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죠. 일단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재판부는 삼성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윤석열 아저씨도 강하게 팔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뭐 국민적 여론도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패긴 패는데 역시 약하게 패는 쪽이다. 특히 이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내년 4월 7일 날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벌써부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거기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부동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을 언급을 하느냐. 이거 선거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잘 가다 최근에 꺾이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영권 승계를 얘기하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이 이제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년까지 어쨌든 재판이 진행이 계속 될 것이고 첫 번째로 이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이나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 기소는 했지만 치명타를 날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고 진짜 두 개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 중에서 일단 하나는 내년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기 인사가 되기 전에 끝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의 그 추미애 장관이 만약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면 삼성을 패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재판에서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죠. 뭐 저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삼성을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년 4월 서울시장 이전에 삼성을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작사를 내버린다. 그러면은 뭐 근데 너무 심하게 패면 이게 또 국민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명분 정도만 챙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짧게는 내년 2월까지, 길게는 내년 4월까지 있을 것이다. 그럼 4월 이후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호재들이 적용돼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재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한 10시간 떠들어도 될 정도로 호재는 많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만 해소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할 때 항상 보시면 선거에서 후보들이 뭐 한다 그랬는데 당장 되는 거 많이 못 보셨죠? 이번에도 산발을 서울시장의 어떤 그런 표를 얻는데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만약에 후보를 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선거 때 했던 얘기만큼 제일 그 뭐랄까 영향력이 없는 얘기도 없어요.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들이 다 막 사그러들고 하기 때문에 4월 선거 지나고 나면은 선거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망에는 호재 같은 것들은 재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은 힘들 수도 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대통령께서 K바이오가 미래다 막 이러면서 기대치를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적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것이고 삼바의 지금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확진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전 세계 CMO 위탁 생산 1등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CDO 위탁 개발까지도 가능한 회사죠. 이런 재료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1등 기업으로서 결국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1등 기업을 여러분들은 언제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주가 올라가는데. 그죠? 이런 악재는 있어야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요 시기입니다. 잘 나갈 때 그리고 요때 2018년도 11월 달에는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삼성바이오가 상폐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폐 위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K바이오 위기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 세계 CM 1등 기업인데 수조를 못 따내고 있다. 지금은 어때요? 수조 넘치고 있죠?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악재가 나올 때 사야 돼요. 1등 기업은.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은 악재가 없으면 주가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 목표치들을 보니까 뭐 높게는 90만원대, 짧게는 80만원대로 대부분 선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뭐야 이거 하면 30%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삼성바이오가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뭐 2배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짧으면 내년 2월까지, 길면 4월까지의 이 구간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 악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사게.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들 계속 모아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가오는 악재, 뭐가 나오든 그걸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는 삼성한테 불리한 내용은 많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빠지면 저는 사야 된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몰빵하면 힘드니까 천천히 사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